그래도 이제 8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아침에 바람도 조금 불고 날씨가 조금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여전히 한낮에는 덥습니다. 저녁에 에어컨을 켜야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덥죠. 하지만 결국 변화는 오는 것 같습니다.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을이 오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경제도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. 경제적인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미국이 신용등급 하락되어서 미국의 이제 경제가 조금씩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얘기를 하죠.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가 되고 금리가 내리고 난 이후에 대략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안에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이 또 위기를 시간차를 두고 겪게 되죠. 뭐 이런 겁니다. 미국이 이제 과거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기준금리 올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, 미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2008년이었나요? 리만. 우리는 우리대로 또 그 이후에 리만 사태 이후에 경제적인 쇼크를 겪었죠.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동산 침체가 꽤 오랫동안 깊어졌었습니다. 그걸 볼 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제 유추하는 거죠. 지금은 2023년 8월인데 대략 2026년, 2027년까지 24, 5, 6, 7 정도까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거죠. 믿기 어려운 얘기가 1998년에 이제 금융권들이 뭐라 그랬냐면 한 달만 맡겨도 내금 금리를 16%, 18%를 적용해 준다 그랬어요. 1년짜리 적금 들면 적금 금리를 18.5% 준다 그랬어요. 그리고 3년짜리 들면 얼마 준다 그랬냐고요? 이자를 65% 준다 그랬어요. 안 믿기는 얘기죠. 그 당시 그랬어요. 그 당시에 그랬고 있잖아요. 그때 시중금리가 얼마였냐? 잠시 잠깐이었지만 30%였어요. 30%. 다 무너지는 거예요. 다 죽는 거였어요. 믿기 어려운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죠. 왜요? 금융권들 돈이 없으니까. 이 말을 왜 하냐? 앞으로 금융권들 뭐 정기예금, 정기적금, 뭐 특판 이렇게 해가지고 몇 프로짜리 나온다? 8%짜리, 10%짜리 나온다.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겠습니까? 적금을 넣겠습니까? 적금 넣죠. 그러면 대출자들에게 대출 이자 얼마 받겠습니까? 얼마? 지금 뭐 5에서 7%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요. 그때 되면 뭐 8%에서 한 15% 받겠죠. 이제 대출 낸 사람들의 대출 이자가 이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죠.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원달러 환율은요, 지금 뭐 1330원, 1440원 이러는데, 지금 원달러 환율은 정부에서 국민연금하고 스와핑 해가지고 지금 막으려고 엄청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지금 저거 제대로 못 막으면 1400원, 1500원 그냥 올라간다고 얘기하죠.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. 한국이 기준금리를 3.5%로 동결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5.5%이기 때문에 한국 밖에서 돈을 빌려올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? 더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는 거죠. 괜찮겠냐? 앞으로의 삶이 별일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겠냐? 라고 이게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아니라는 거죠. 지금 뭡니까? 헝다그룹보다도 더 큰 규모의 중국 부동산이 무너졌죠.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그네들도 지금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부동산을 안 산단 말이에요. 왜 안 사겠습니까? 심상치 않다라는 걸 아는 거죠. 답이 없다라는 걸. 잘못 샀다가 큰일 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연끌을 안 하는 거예요. 한국은 지금 연끌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연끌족들이 계속 연끌하겠습니까? 힘들죠. 2023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뭡니까? 그게 재산정이 되거든요. 아파트들, 부동산들의 그 감정 가격이 재산정이 돼요. 감정 가격을 재평가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대출 금액 중에 일부가 초과된다고 얘기해서 원금 상환 요구를 하는 거죠. 1억씩 2억씩. 1억 2억씩 원금 상환 요구하면
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? 1억 2억씩 원금 상환하고 대출이자 가상금리는 3% 5%더 내라고 금융권들이 요구할 텐데 그걸 견딜 수 있겠냐고요. 견디기 어렵죠. 답이 안 나오죠. 현재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겁니다.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포잡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죠. 엄마 아빠한테 가서 손 내밀고 그럼 엄마 아빠들이 또 해결해주고 살고 있는 집 전세월세 내고 이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겠죠. 물론 그들이 모두 다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싸그리 다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. 가장 약한 사람부터 서서히 무너지겠죠. 이제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텐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. 절대로 지금 이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무서운 상황들인 거죠. 정신을 차리고 두고 봐야 됩니다. 둘러봐야 되는 거죠. 어떤 일들이 더 생길지, 별일 없는지, 괜찮은지, 견딜 수 있는지 살피고 따지고 해야죠. 절대로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금방 뭔가가 쉽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빚내는 게 그렇게 쉽다는 아닙니다.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십몇 년 전에 저도 하우스푸어였죠. 하우스푸어의 삶이 어땠겠습니까? 그냥 비참한 겁니다. 비참해. 우리가 부동산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주식은 손절매해서 팔 수 있어요. 내가 주식을 10,000원 주고 샀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. 8,000원에 팔 수 있단 말이에요. 부동산은 10억에 샀는데 내가 8억에 판다고 해도 이제 심리가 얼어붙으면 사람들이 안 산다라는 겁니다. 안 산다라는 거죠. 그게 문제라는 거죠. 사는 건 내 마음대로 해도 파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부동산이거든. 근데 그걸 많은 가짜들이 쉽게 팔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고 돈 벌었다라고 떠벌렸죠. 결국에 부동산은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시간이 꽤 걸리고 팔리지 않으면 10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어도 500만원 1000만원 없어가지고 그 부동산을 뺏기는 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. 금방 되지 않는다라는 거. 금방 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많이 무너뜨리고 많이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. 앞으로 경제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. 피할 수 없다. 피할 수 없는 경제 위기가 오고 있고 우리네 삶이 점점 더 빡빡해진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. 경제 위기가 금방 왔다 금방 가는 게 아니다.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부동산이 주식이 점점 이제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은 상황을 지금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최소 4, 5년은 저희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이 어려운 현실을 견뎌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. 지금을 별일 아닌 것처럼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희망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